그럼 20대들한테 추천하고 싶으신 당연히 제 가족이라도 자, 인사할까요? 처음에 너무 웃겨. 인사를 할까요? 아, 예. 동시에요? 동시에 해야지. 그럼 하나, 하나, 둘, 둘, 셋. 셋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최인희 치과의 대표 원장 최기수 원장입니다. 인사들 좀 하시죠. 누구신 분 먼저 하셔야죠. 우리 팀장 송민지입니다. 연스타입니다. 나도, 그렇게 보세요. 나도 이런 거 하나 할 거예요. 이거 하나만 한 번만 따라해주세요. 아니 그게 아니라 자, 최원장입니다. 다 집중하시고 자 오늘은 그러면 치아가 빠졌을 때 어떤 치료법이 있는지 쏙 빠졌다. 뭐 하나가 빠졌던지 왜 웃어요? 이유는 여러 개가 있겠지? 네, 대부분 젊은 분들은 충치 무서워서 못 오시는 분들은 좀 드물고 그거보다는 이제 운동하다가 사고 당해서 주로 이제 앞니 깨지는 분들. 자전거 타다가 그치, 많이 많지. 자전거 타다가 정말 많죠. 어릴 때 많지. 자전거 타다가 네. 아무튼 치아를 빼게 되면 크게 대표적으로 양옆에 이를 깎아서 다리 공사하듯이 걸어주는 브릿지라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빠진 부위만 그 자리에 그대로 인공 치근을 심어서 하는 임플란트라는 방법이 있죠. 근데 뭐가 궁금한 거지? 제가 궁금한 건 아니고요.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까봐. 아, 예. 네. 그러면 걔네 차이점은 뭐예요? 일단은 브릿지는 건강한 치아들은 양옆에 있는데 가운데 치아가 문제가 돼서 뽑게 됐잖아요. 그럼 옆에 치아를 좀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약간 삭제를 해야 돼요. 깎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그대로 모자 씌우듯이 예를 들면 가운데 치아가 없다. 그럼 양옆에 이렇게 띄우게 되는 거죠. 욕하는 게 아닙니다. 그래서 깜짝 놀랐어. 브릿지를 하게 되면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좀 아무 잘못 없는 옆에 건강한 치아를 깎아내고 그 다음에 그 치아가 이제 조금 운이 없다면 이제 시리게 될 수 있죠. 옆에 치아들이요? 그럼요. 깎아냈으니까. 임플란트를 네. 말이 너무 많아. 또 길어. 단점 말고 차이점. 오늘 집에 못 가. 하고 정지. 자, 임플란트하고 브릿지의 가장 큰 차이는 임플란트는 문제 있는 치아만 뽑고 그 자리에 그대로 심는 거고 브릿지는 그 가운데 부위는 남겨두고 옆에 치아를 깎아서 씌운다. 이게 가장 큰 차이죠. 그럼 20대들한테 추천하고 싶으신 당연히 임플란트를 선택하는 것이 맞고 제 가족이라도 당연히 임플란트를 선택을 하라고 할 거예요. 이유는요? 임플란트는 관리만 잘하면 사실 평생 쓸 수도 있고요. 브릿지를 하게 되면 가운데 이 뽑은 자리가 좀 꺼져요. 근데 20대면 우리가 요즘 100살까지 산다고 봤을 때 앞니 가운데 치아를 뽑았는데 여기가 잇몸뼈가 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러면 얼굴이 좀 안 예뻐지겠죠. 근데 임플란트는 심어놓고 나면 지탱을 해주니까 얼굴 꺼지는 현상이 없어. 그래서 그렇게. 이래저래 임플란트. 꼭 임플란트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. 근데 20대 분들은 임플란트에 대해서 좀 무섭게 생각할 수도 있을 그러죠.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맞아. 수술이다 보니까. 뭐 무서워도 해야지 뭐. 해야 돼요. 아. 근데 별로 안 무서워. 그러니까 이를 먼저 뽑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해야 되잖아요. 그럼 그때 환자분들께 먼저 설명해 드린 건 오늘의 가장 힘든 점은 주사 맞을 때 아픈 게 제일 힘들고 부러진 치아를 뽑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무서우실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. 왜냐하면 다 뽑고 그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를 심고 뼈 이식할 때는 사실 하는가 마는가도 잘 모를 정도로 사실 정말 통증 별로 없어요. 해보셨어요? 저도 뭐 임플란트를 안 해봤습니다만 네. 나중에 이 빠지면 임플란트 하실 거예요? 당연하죠. 누구한테 맡기시겠어요? 이제 동료 치과 의사, 후배 아. 치과 의사 네. 미리미리 이렇게 늘 수사주고 관리해주는 치과 의사가 있습니다. 그럼 브릿지를 사용했을 때 생기는 부작용도 아까 했잖아요. 편집되지 않았을까요? 임플란트 할 때 첫 번째 부작용은 미안해요. 정신 차리십시오. 하나, 둘, 셋. 브릿지 했을 때 가장 큰 단점은 일단 건강한 옆에 치아를 깎아내야 된다. 그치, 이게 너무 땡기려고. 아깝죠. 죄 없는 옆에 친구들이 희생을 해야 되니까. 그리고 이제 운이 없다면 그 치아가 시리게 될 수 있고 그러면 또 신경 치료해야 되니까 그 치아는 옆에 치아들은 병 들어가죠. 계속. 그렇죠. 신경 치료하면 또 치아의 수명이 단축되잖아요. 맞아요. 까맣게 변색도 돼요? 그럴 수도 있죠. 물론 이제 신경치료를 정말 잘하면 괜찮겠지만 치료 아무리 잘해놔도 또 우리가 10년, 20년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. 그러다 보면 문제들이 좀 생길 수 있죠. 근데 또 임플란트가 좀 비싸잖아요, 사실. 근데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. 임플란트 앞니 하나 빠져서 임플란트 하나 하는 경우에는 치과마다 비용은 다르겠지만 하나가 빠져서 옆에 치아를 걸어주는 3개의 브릿지를 하거나 하나의 치아를 뽑고 하나의 임플란트 신고 뭐 뼈 이식을 한다 하더라도 글쎄 한 몇십만 원 정도의 차이? 물론 비싼 건 사실이죠. 크라운 브릿지는 3개 값만 그렇죠. 치아값만 들어가는 거니까. 크라운 하나당 가격이니까 곱하기 그렇- 3이 되니까. 그렇죠. 그것도 가격이 무시할 사실 수가 없고. 거기에 그렇죠. 뭐 신경치료하면
많고 또 비용 저는 물론 그렇죠. 그리고 또 10년 후에 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. 사실 초기 비용 들어가는 건 임플란트가 조금은 더 비쌀 수 있지만 평생 비용을 생각하면 관리만 잘한다면 당연히 임플란트가 누적된 비용은 훨씬 더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임플란트는 크라운을 안 바꿔도 돼요? 임플란트 크라운이 깨지지만 않는다면 바꿀 일은 거의 깨져요? 없죠. 만약에 임플란트 했는데 건투하고 아. 부딪히고 임플란트의 크라운은 역시 도자기 치아로 들어가니까 깨질 그거 우려는 브릿지도 있죠. 깨질 수 있겠네요. 그럼요, 그럼. 그럼요.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? 좀 더 이렇게 좀 신경 써서 좀 이어서 좀 이렇게 숨 안 쉬게 좀 이렇게. 원장님은 왜 이 원장한테는 잘해주고 나한테는 원장님은 숨을 좀 쉬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. 그래. 원장님 오디오가 비질 않아, 그쵸? 이 원장 할 때가 훨씬 나았던 것 같아요. 아니에요. 그때는 내가 진행을 했거든요. 아, 그러니까 원장님이 진행하면 안 될 것 같아요. 원장님은 대답만. 가뜩이나고 양쪽을 쳐다보니까 너무 힘들어. 지금. 대답 못. 어디 봐야 될지 잘 모르겠죠. 맞아요. 예쁜 사람 보세요. 아, 감사합니다. 시청률이 잘 나오기만 바라고 있어요.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촬영이시거든요. 은퇴설이 있어. 조회수가 너무 안 다음은 나와서. 다른 얼굴로 나오지. 희망 조회수. 1000회만 넘으면 좋겠어요. 네. 여러분 도와주세요. 자, 근데 20대 임플란트 하신 분들이 꼭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나이 드신 중장년층들은 이제 고생을 좀 하셨기 때문에 양치질을 정말 신경 많이 쓰시거든요. 좀 자꾸 관리 하시는데 어떻게 관리해야 제일 무조건- 좋은 거예요? 무조건 칫솔질을 잘해야 되고 피 임플란트일수록 임플란트를 감싸고 있는 잇몸을 칫솔질을 정말 부드럽게 자주 많이 해줘야 돼요. 근데 임플란트는 티타늄이라고 하는 금속이잖아.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거든.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감싸고 있는 이 잇몸뼈가 무조건 혈액순환이 잘 돼야 돼. 그러려면 그저 매일매일 잘 닦아주는 거죠. 치아만 닦으면 안 되는 거지. 이거 잘 닦으라는 말 너무 포괄적인 거 아니에요? 다른 맞아. 거를 어차피 사용한다던가. 근데 이제 청소를 잘하기 위해서는 사실 빗자루 하나만 잘 써도 돼요. 원장님 칫솔만 쓰세요, 그럼? 남성의 상징 치간 칫솔. 집에 워터픽도 있어요. 저는 쓸 건 다 써요. 궁금증이 많이 해소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20대들은 브릿지보다는 일단 무조건, 임플란트가 네. 현명한 선택이다.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맞습니다. 죠 이번에는 내 덕분에 아마 얼굴이 좀 작게 나왔을 것 같아요. 아 맞다. 저번에 이정아 원장님이 몸무게도 되게 30kg셔가지고 제가 80으로 보이는 거거든요. 이 원장이 30kg야? 거의 오바 네. 조금 보태서 몰랐어요? 진짜야? 그래서 제가 40인데 보내드릴까요? 방송 끝냅시다. 이 네. 40일은 거짓말하고 유튜브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. 네 그러면은 인사드릴까요? 네, 감사합니다. 뭐야? 그래 인사해.